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월 초만 해도 2,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는데 지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며 코스피는 196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줄줄이 빠지며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030원대까지 내려가며 연저점을 이탈했죠. 이 월말 내고 물량까지 겹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머크와 스프린트 실적이 호조를 기록하면서 현재지수가 모두 형사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FOMC 회의에 주목하면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4월 30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5월 증시 전망 메르츠 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옐런 총재가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스탠스를 바꾼 게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봤었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미국 경기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금리 인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금리 인상보다는 미국의 실질 금리 자체는 올 하반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금 자체가 이제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7.5%를 맞춘다기보다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7% 초반까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면은 고용에 대한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중국 정부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7% 초반이나 7%가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7.4%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도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중국 경기가 지금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라든지 내수할 생활을 위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기는 뭐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 3분기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원래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이 과거처럼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진 않겠지만은 유로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2 차원에서도 그런 경기 부양 조치는 계속해서 올해 2014년 연간을 놓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은 당분간 원화 강세 기조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한국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화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 연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0원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030원 정도 수준까지 오가는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을 더 깨고 내려간다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 물론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같은 중소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된다면은 정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테이프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기조 자체는 가겠지만은 원화 환율 자체가 단기간에 1,000원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원래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으로의 매수세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을 좀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이유가 환차익도 있지만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기관 수급인데 국내 기관들이 이제 펀드들이 2,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환매가 이루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환매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2,000포인트 근접하면서 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이제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국내 펀드 플로우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국내 기관 수급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월 달은 좀 더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2,050을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도 시장 자체의 방향성이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도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중국 경기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월 정도면은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소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2분기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한 달 이상 2,000포인트 근접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있으면서 펀드 환매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5월달은 4월달에 2,000선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면은 5월달은 그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장이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이머징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경기 민감 대형주들 최근에 조금 등락은 보이고 있지만은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에 의해서 단기간에 조금 급락했던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 대형주들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어제 I1 추천 받았는데 장중 1% 넘게 올랐다가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AS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마이크로 컨텍솔도 어제 좀 추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AS 도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변동폭이 상당히 밀접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작게 변동폭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요. 항상 일부러 좀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고르는 이유도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종목들을 해야만 또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금방 올랐다가 또 금방 빠지는 종목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시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아이온스 같은 경우에도 위치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하단에 대한 이런 지지점 자체가 기술적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아이원스라든지 에이크로 컨텐츠홀 같은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가 흐름을 가는 종목군들은 꾸준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주로 많이 담는 종목군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경기 민감주, 기술주 위주의 그런 메이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아이원스 같은 종목군들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고 자, 이어서 마이크로 컨텍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잠시만요. 마이크로 컨텍스트 같은 경우 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980원대를 지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저의 마음 안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폭 자체는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걱정할 어느 정도 크게 빠진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반등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추세에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넣었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시장 상황도 잠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굵게 표시를 한 선이 60일선과 120일선인데 현재는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반등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인버스 쪽에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파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은 좀 더 반등의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적인 부분은 어차피 하루에 시세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서 어떤 좋은 음식을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음식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천 종목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나노신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노신 소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이죠. 자, 나노신 소재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도 성공을 했었고 그때가 19,000원이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상당히 21,65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대로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나노신 소재 오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단에 보시면 아직까지 갇혀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실현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량을 여기에는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나노신소재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산화물 LCD라는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화물 LCD 같은 경우에 바로 샤프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서는 바로 나노신소재가 유일하고요. 그런 산화물 LCD, 바로 오늘 LG전자가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TV 부문의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블릿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디스플레이다. 그리고 보급형 모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산화물 LCD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면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가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 바로 22,000원대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돌파를 한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실패했죠. 그리고 세 번째 돌파를 실패했고요. 이번에 네 번째 올리는 경우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거래량 상당 부분 출회가 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고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물량을 고점이 와도 왜 이렇게 물량이 주는 걸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개인 투자들이 들고 가기는 조금 힘든 종목군이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작은 박수권을 그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나노신소재,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 부분 농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S5가 출시를 하면서 바로 아몰레드 화면, 고해상도 화면에 우리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항상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이엔드급 모델을 출시하고 난 다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한 두 달인가요?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보급형 모델을 또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때도 아몰레드가 들어가냐? 그때는 아몰레드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는 산화물 LCD, 바로 LCD 화면이 채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갤럭시 S5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재고 처리를 위한 부분은 바로 산화물 LCD를 채택한 바로 보급형 모델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의 2014년에 마케팅 전략은 바로 점유율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애플 따라잡기 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상승시키려고 바로 OPM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2014년의 전략은 바로 점유율 상승이라는 거죠. 세계인 글로벌에 좀 더 보급하는 모습, 좀 더 파급력 있게 다가는 모습을 지금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급형에 들어가는 모델의 그런 부품들도 올해는 상당히 곽강받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노신소재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차트를 잠시만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이 자리 22,200원 자리가 뚫히면 상단에는 지금 저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제가 강연회를 갈 때마다 항상 나노신소재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초가 공략도 바로 19,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수익을 창출해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초가 공략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종목 꼭 관심 가지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1,000원짜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나노신소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 휴장을 앞두고서 그런지 금요일 같은 수요일장인데요.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김진경 연구원님 동시효과 분위기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1974선에서 출발할 거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코스닥액은 558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좀 반등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외인의 좀 매도세가 다시 이어질지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수급 주체가 잇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61선 부분을 좀 지지받는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장에서도 61선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재차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오늘 좀 2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선 위에 안착을 한다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좀 강한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545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한편 어제 대형 IT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주가 명함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제일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흑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쪽에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LG전자는 어제 조금 다르게 좀 실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휴대폰 사업 부분은 오히려 TV 사업 부분에서 좀 높은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부분이 좀 워낙에 좀 극명하게 좀 갈리다 보니까요. 삼성전자,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좀 반대로 이어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 쪽에서 큰 좀 영업 실적을 좀 기록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 지금 스마트폰 부분은 좀 약간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LG전자는 TV 사업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조금 판매율이라든 영업 이익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 개선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LG전자 쪽을 조금 더 추세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좀 종목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우인터내셔널, SK텔레콤,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전력, 현대글로비스, 대림산업, KT, LG전자, 한국타이어, 오리온, 코웨이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호텔신라, SKC, 현대차, 하나케미칼,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샀는데 특징을 좀 업종별로 찾아보자면 그렇게 좀 겹치는 업종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일단은 외국인은 LG전자, 기관은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일단 대형 IT주들은 계속 끌고 왔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 좀 드렸었고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비스지만 이 기관 같은 경우에 또 현대차와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을 좀 샀고요. 중요한 거는 업종별로 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일단 업종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이 제약업종이 미국 쪽에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M&A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역시나 제약주들도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오늘도 자동차와 제약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반등이 나올지 출발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1973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좀 급락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조금 61선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중기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는 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61선 부분이 한 1965선을 좀 지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559선에서 좀 출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워낙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재차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추가적인 좀 추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지금 거의 오늘도 마찬가지로 1,030원대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경상수지 이제 흑자도 좀 전환이 되었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수출업체들의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워낙 강세 현상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030원 초반대에서 좀 이 선을 좀 지지를 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물 지수의 경우는 지금 257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과 함께 외국인의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선물 지수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선물의 경우는 외국인의 좀 수급 현황도 함께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휴화의 날로 휴장을 했는데 오늘 0.7% 상승 출발했습니다. 14,390.51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에 일본의 지표가 발표됐죠. 3월에 산업생산 잠정치는 전월 대비 0.3% 늘었다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4월 제조업 PMI도 49.4로 전달보다 하회했는데요. 1년 만에 기준선이 50을 하회한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나옵니다. 0.38% 강보합이고요. 포스코가 어제에서 오늘도 추가 상승하며 0.34%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1% 오르며 73만 8천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만 파란불 들어와 있죠. 0.38%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도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군요. 0.69%로 강보합이고요. 신한지주도 0.56%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강합니다. 1.2% 오르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만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0.21%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0.9%로 연휴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CJ 오쇼핑도 0.6%로 강보합이고요. 동서도 0.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좀 살펴드리면 가장 강한 종목은 역시나 통신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의료정밀, 전기전자, 유통, 증권, 그리고 서비스, 금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SK텔레콤과 KT, LGU+, 일단 최근에 통신업종들이 일단 KT가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느 정도 좀 경기 변동성에 대한 해치성 이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운수창고 쪽에서는 현대상선과 페노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오늘 그래도 좀 잘 버티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쪽에서는 DI라든지 K시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다들 관심이 많으신 전기전자는 일단 삼성전자가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형 IT는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 쪽 같은 경우에는 SK네트워크스, 삼성물산,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데 역시나 HMC와 현대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 한진해운홀딩스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금융업종들이 따르고 있고요. 코스닥을 좀 살펴드리면 일반 전기전자, 인터넷, 섬유의류,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제약업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보다는 오늘 또 위닉스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위닉스가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삼진, SCD, 우리조명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 쪽은 IDN, KTH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 최근에 좀 강했던 SK컴즈, 그리고 또 다음이 오늘도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섬유의료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형 쪽, 중소형 쪽에 의료 업체들, 의료 관련 브랜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고, IT 소프트웨어 쪽은 역시나 가장 큰 맥락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도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한 이틀 정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좀 많이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글벳, 고려제약, 에스텍파마, 서울제약, 제약업종, 특히나 중형 사이즈 정도 되는 제약업종들의 M&A 분위기가 좀 우리나라에도 좀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강했는데 이 시각 장 초반이지만 소폭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 자세하게 해볼게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가기가 어제 또 반대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76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11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좀 장중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도 좀 더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리수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은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가, 어제는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지만은 오늘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또 외국인이 좀 크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 또 다시 외국인이 6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로 좀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어제 2%도 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다시 반등을 나올 수가 있는지 여부도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통신업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금융업 쪽에서도 외국인의 좀 매수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IT 쪽에서도 IT 부품 그쪽에서 좀 소폭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수급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제조업 지수 쪽에서는 기관에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은 연 저점을 하향 돌파하게 됐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30원 7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1,030원 10전까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1,032원 50전까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3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은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엔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를 제외한 나머지 위험통화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성향을 반영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화의 경우 역시 뉴욕 외국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어제 서울시장 종가 수준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해외 위험통화들과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어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유로화였는데요. 독일의 4월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유럽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달러화 대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장중 1,030원 50전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6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밤 뉴욕 여교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1,030원,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28원 30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미 1,020원대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교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반등하면서 마감한 것은 1,030원대를 지지하기 위한 당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는 각각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면서 미 연준의 FOMC가 마감되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장에서 참가자들은 시장 흐름을 관망하는 장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까지는 최소한 1,030원의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여기 시장에서는 달러 원이 다시 1030원대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0.8%를 기록할 경우 다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미 연준의 FOMC 회의의 경우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 경제가 호조를 보인 점을 성명서에서 언급한다면 이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보다는 시장의 위험 선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반응하면서 달러 원은 1030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수급 요인과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 감소를 혼재하면서 1030원대 초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을 포함한 현대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띠고 있네요. LNG 사업부 매각을 앞둔 상황인데 향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KT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전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지난 4분기와 비교하면 성적은 좋아졌군요. 향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위닉스가 미니맥스 흡수 합병 기대감에 상한가 올랐는데 향후 주가 흐름 점검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이 현대그룹주들 오늘 현대상선 LNG 사업 매각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이 현대상선이라든지 현대그룹과 관련된 상선과 관련된 이 한 가족 안에 있는 한 지붕 안에 있는 종목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상선의 LNG 사업부의 매각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LNG 전용선 사업 담당하는 신설법인 지분 80%를 PEF 운용사인 이 IMM 인베스트먼트에 1조 300억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현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훈풍을 받고 있지 않나. 현대 엘리베이터도 오르고 있고 현대증권도 좀 오르고 있고요. 이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서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 여유 자금을 마련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부채를 포함한 전체적인 인수 가격이 한 1조 제가 말씀드렸던 좀 넘는 수준인데 현대그룹이 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좀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엔 중기 이상,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만 수 있다라는 펀더멘탈 자체의 어떤 변화가 좀 일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대상선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상선만 놓고 보면 일단 12,000원대의 돌파, 이 부분이 시간은 더 필요하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이 될지 아니면 진정한 펀더멘탈의 체인지 변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 1,52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한 58%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매출은 5조 8,4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줄었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한 5.9% 정도 줄었습니다. 1분기에 또 단기 손실이 좀 났고요. 그러니까 적자로 좀 전환을 하면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그러나 주가는 많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버렸었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돼 있었다. 실적은 이미 좀 시장이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흘러갔다. 이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32,000원대에서 좀 움직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매수의 어떤 찬스로 좀 이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위닉스인데, 위닉스가 이 위니맥스라는 이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제스키 에어오셔 등의 도소매 전문 기업이 바로 이 위니맥스인데 전거래일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를 했죠. 합병 비율은 1대 35.0424-123. 합병 기일은 8월 1일입니다. 합병
기준으로 인해서 일단 위닉스 측은 확대되는 사업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중견 제조 판매 법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위닉스 회장의 장남이 윤철민 위니맥스 대표가 지분 21.42%를 확보하면서 위닉스의 2대 주주로 오르게 됐습니다. 1대 주주는 윤희종 위닉스 회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 이익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이익 매출이 늘었다.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상한가로 집계했기 때문에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석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내일 움직임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오히려 중장기로 끌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이 4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대한전선인데 자회사 부도설에 장초반 갭 하락하면서 급락했는데 현재 아래골에 강히 달리고 있네요. 주가 영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텍인데 코스닥의 기계장비 관련주인데요. 재난 법안이 강화되면서 예상된 전망에 주가 상한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GS건설부터 살펴볼까요? 예, GS에서 오늘 그 1%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좀 실적 발표를 했나요? 좀 시중실폭이 크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GS건설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문제였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GS건설이 올해 들어서 그래도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가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주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설주가 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회사가 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 2015년쯤 초반에나 좀 회사가 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되,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겠다면은 5일선을 하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 5일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조금은 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겠다면은 한 4만 원까지는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흐름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자회사 부도설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급락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한전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 설윤서 그 전 사장이 경영권까지 포기를 하면서도 좀 회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이마저도 좀 크게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수주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글쎄요, 실적에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장 초반에는 6%대까지 급락하고 있지만은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오늘 아마 장중에 조금 한 2,000원 선을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해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횡보세가 좀 지지를 해내주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최종 라인으로 2,000원 선마저 이탈을 한다면은 전저점 부분이 한 1,885원까지는 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싱글 매수는 좀 진입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장에서 2,000원 선 지지를 받는지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좀 파라텍입니다. 그 소방 재난 안전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새로 어떤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난법 강화로 인해서 하나의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좀 제가 보니까 파라다이스 자회사에 이제 그 납품을 한다는 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워커힐점에도 좀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도 파라텍의 경우는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으로 보아서 내일 다시 한번 좀 차익실현 매물을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접근하시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아마 내일장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 호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죠. 어제 급등에 숨고르기인지 향후 전망을 점검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세운메디컬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맥인데 1분기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LG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 그래서 목표가들을 전체적으로 좀 상향한다라는 이 보고서들이 나왔죠. 증권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근데 한 곳에서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좋은 보고서들이 좀 나왔음에도 일단 오늘 마이너스가 된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샀는데 일단 주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정, 저 개인적으로는 LG전자가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정말 화랑기 때 9만 원 선 가격 이런 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한 7만 원 후반대에서 8만 원 정도 가격까지의 어떤 익절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에 좀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수익성도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이익 상향치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녹아들었다. 물론 여기서 상승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의 어떤 큰 폭 상승이나 또 화랑기 때의 LG전자 주가를 대변하는 주가 수준으로 올라오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7만 원이 좀 하향 이탈 된다면 바로 또 익절로 익절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밀려서 주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네요. 1분기 매출액이 132억, 영업이익 33억.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9%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9.6% 늘어났습니다. 고령 인구 자체의 어떤 증가, 의료용 흡인기, 스텐트, 카테터 등 이 주력 제품들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증가했다. 고부가치 또 신제품 등 수익성이 높은 이 프로덕트 유니버스, 그러니까 제품군들의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령 인구의 어떤 증가는 사실 여기서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본과 지금 일본의 어떤 인구 구성과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고령 인구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세운메디칼의 실적도 충분히 가지 성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됐고요. 조금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신규 매수 진입을 하시는 분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S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앞에 세운메디칼하고는 좀 다르게 실적 부진 때문에 오늘 또 실적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 적자가 나왔죠. 1분기 영업손실 18억 5,2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당기순 손실도 나왔고요. 연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분기 적자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에 의해서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우려감을 표출하는 게 주가로 좀 녹아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정도 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형 사이즈도 좀 줄었고 내실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저점이다 이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시간 텀은 그러니까 타임 텀은 좀 두시고 저점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해운이 결국 한진그룹 품에 안기게 됐죠. 그 여파로 어제 한진해운홀딩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찍고했습니다. 오스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계약 해지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파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종목은 로엔케인데요.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미국에서 바이오 신약 성공시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진해운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한진해운 어제 그 한진그룹 품에 좀 이제 안기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좀 강하게 그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 5%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조금 그 시각을 길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경영 정상화에 따라서 아직 조금 힘이 좀 그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경영 정상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도 내년쯤에나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간 그 조양호 회장이 그 자기의 연봉마저도 좀 포기할 정도로 회사에 대한 그 부양 의지를 좀 강력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한항공 쪽에서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진해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점차적으로 워낙에 급등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관 쪽에서나 이 기관 쪽에서 좀 차익실 매물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슬슬 이제 매도 관점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이제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좀 한국 GM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좀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스템은 한국 GM에 따라서 신차의 개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이 좀 주가에는 좀 약세로 미쳤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거의 뭐 800억 원대가량 좀 대규모 그 수주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그 주가에도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만약 이런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만약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부분에 그 신차 계획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오스템처럼 뭐 완성차 중에서도 한국 GM과 같은 아주 신차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보다는 오히려는 조금 그 대형차 위주로 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로엔케이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신약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케이가 원래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좀 여름에 좀 가장 크게 부각을 나타냈었는데 일단은 그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았고 이런 성공시킬 만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3%대가량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봉상을 볼 때는 21선포에서 좀 재차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좀 상승세 그 물결 차트를 그려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를 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실적 회복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재 소식에도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혜주로 꼽고 있더라고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다 정보통신도 강세를 띠고 있는 자세한 이유 분석해드리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지금 일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 어닝입니다. 일단 어닝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오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2분기부터 또 이익이 회복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주가가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조정받을 만큼 받은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뭐 47만 원대부터 다시금 좀 반등 기로에 대한 모색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만 원대 가격대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 이평선이 120선 위로 좀 올라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갖는데 일단 뭐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밀릴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르더라도 근데 5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또 주가가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생산 시설에 대한 이 화재 소식 이 부분은 있었지만 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 가입된 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면서 일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크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가격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13만 원대 한 4천 원 이 가격대부터 이제 13만 7천 원대까지의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트라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일단 1차 저항은 한 13만 원 중반대 정도는 될 것 같고요. 13만 한 4, 5천 원을 뚫는다면 결국에는 직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모다정보통신인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이 세월호 관련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난 안전에 대한 이 체계, 시스템 체계 구축 이 부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검토 때문에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 정보기관 사이의 통신망을 일원화하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약자로는 TRS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실은 지금은 따로 운영되는 무선망 자체를 일원화해서 이번 참사를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게 국가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예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신망이 일단은 구축이 되면 같은 그룹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의 아이덴 방식에 대한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좀 상승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물론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겠지만 일단 만원 가격대에 대한 도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만원 부근 가격대에서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된 전문가들의 의견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혜승 차장님, 상승 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자. 현금 비중 70% 이상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호 팀장님은 외국인 매수 전환 체크하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FOMC와 국내 연휴 영향으로 단기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팀장님, 원화 절상을 피하는 대안으로 제약주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대리,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만큼 실적 양호한 종목 위주로 포트를 유지하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뭐 FOMC 등 이런 주요 이벤트,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국내 증시 지금 다음 주 연휴로 인해 가지고 이런 휴장으로 좀 단기 관망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뭐 2,000선에서 크게 벗어난 다음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아무래도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압박이 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22거래일 연속 지금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전일까지 이틀 연속 매도, 오늘도 지금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담으로 시장이 좀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선 이탈한 이후에 계속 이제 시장이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펀드 환매 저항이라든지 뭐 기업 실적이 기대 이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 공백이 좀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 대응하실 때도 뭐 외국인 수급 계속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다만 이제 지수가 하락됨에 따라가지고 뭐 투신권의 환매 압력은 점차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실적 부분도 뭐 기대 이하로 나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4분기하고는 그래도 다르게 좀 쇼크가 발생한 종목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만 좀 진정되고 다시 순매수 전환된다면은 뭐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FOMC 결과가 뭐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좀 변곡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시장의 예상을 뭐 크게 벗어난 결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FOMC 이후에 이제 경제 심리가 해제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다시 순매수세 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 전일 발표된 한국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개월 연속 흑자 기조 이어가면서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에 따른 그 효과들이 일부 계속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의 추가적인 급락은 좀 그래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FOMC를 기점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재개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우선 조정은 좀 그래도 단계 일단락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2000선 안착과정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이벤트라든지 경제지표 앞둔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다음 주까지 이제 휴장, 뭐 금요일장이 있지만 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좀 투자자들의 단기 관망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이벤트들이 확인된 이후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이제 안도감으로 좀 재차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계속 이제 실적 개선 유효한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선별적인 시장 접근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분기 실적 살펴본 결과 이제 좀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 반도체, 소재,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내에서 이제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에 나서는 게 좀 유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등 글로벌 이벤트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근 멘트입니다. 자, 시장 지금 이제 정상적인 구간으로 좀 대기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구간, 즉 비합리적인 구간은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과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전일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장 계속해서 상승 구간 속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도한 조정이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다시 그 불확실성 해소가 바로 장의 상승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조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점점 이제 좀 희석이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상해져 가고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장은 다시 정상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리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지금 이제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콘텐츠를 좀 말씀드렸죠.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빠르게 지금 회귀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빅데이터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더존비전을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렸는데, 더존비전은 이번 장과 무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장 여전히 조금 성장성이 있죠. 지금 향후 산업,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이다. 즉, 여러분들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어제 저희가 방산주 사놓고,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주가 급등이 좀 나왔죠, 전일. 제가 바로 그 전전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일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렸고, 화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장중 한 1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목표가 말씀드렸던 거 충분히 달성하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페코,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철저히 차익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지금 신규 접근하고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 관련주죠. 제가 그 엔터 관련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MCNC가 계속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SMCNC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되어 간다면, 결과적으로 더 강한, 상승 가닥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주식, 선물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옵션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입니다. 종목적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종목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위험하지 않은 종목군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선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역전해 볼 만한 섹터를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바로 곡물 관련주인데요. 일단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엘니뇨하고 국제 곡물, 이 엘니뇨 등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지난 겨울에 한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밀 생산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 전체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 곡물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국가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곡물에 대한 이제 자급자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곡물 관련주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량 생산을 위한 비료 관련주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곡물과 관련된 또 곡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물 관련해서 이제 건조, 동결 건조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곡물 관련주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KG 케미칼. 자, 저번에도 이 KG 케미칼을 제가 탑픽 종목으로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느 가격대였는가 하면 19,700원 밑에서는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700원 밑에서는 얼마든지 담으셔도 된다. 그러면 이 KG 케미칼이 2만원을 뚫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오면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가면서 갈 것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가격대와 비슷하게 와 있어요. 최근에 주가의 변동폭은 심했습니다만 이 KG 케미칼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농후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바로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농후바이오는 농후바이오 종자 관련 회사죠. 그죠?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해화학도 지금 차트상 보면 남해화학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 이게 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느냐? 바로 곡물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료 관련이라서. 그 다음에 팜스토리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팜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들어오는 구간과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위로 틀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을 살펴보면 이 주봉의 흐름이
우상향 패턴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가격대에서 심리적 이평선과 맞닿은 부분, 조우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토픽 종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KG케미칼입니다. 왜 또 KG케미칼이냐? 자, KG그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KG그룹의 거의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KG케미칼은 그러니까 종속회사, 즉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에 대한 이익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 가격대가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곡물 관련, 비료 관련해서도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KG케미칼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KG케미칼을 차트를 좀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케미칼이요. 발음도 잘 안 되네. KG케미칼. KG케미칼이, 자, 여기서 저항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저항대를 이제는 지지대로 확고히 돌려놓은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그랬죠. 그죠? 여기도 그랬고. 자,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도 지지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상향 쪽에 들어와 있고, 다시 한번, 자, 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를 또 살펴봐요. 요게 저항대였어요. 바로 19,600원, 500원 선이었는데요. 요 저항대를 지금 뚫어냈습니다. 뚫어내고 요 저항대에서 매물 소화를 조금 거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지난 고점 영역대 부분이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주면서 거래량을 살펴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강한 상승 이후에 자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 즉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횡보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 즉 기간 조정, 살짝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갈 수 없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응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점이 거의 다 다와가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그 KG케미칼의 어떤 그런 모양을 본다면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그래서 일봉도 지금 살펴보시면 자, 한참 동안 행보구간 나왔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이 있고 한참의 횡보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횡보구간 때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 박스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도 당연히 지금 KG케미칼은 좀 주목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이 KG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자, 오늘은 바로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을 해드리지는 못해요. 왜냐? 지금 저희 샘플러스 멘토님 중에 다른 분께서 장중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1시에 여러분들께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가지겠습니다. 오후 1시쯤 점심 딱 드시고 자, 점심 먹고 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점심 딱 드시고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이 예비연금 멘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은 빠르게 지금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귀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종목적으로 이런 멘토들의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소외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접속하셔서 저와 많은 얘기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꼭 접속하셔서 이 예비연금 멘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관망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쉬는 날 되겠죠. 모레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근 멘토였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 다시 매수 규모를 줄이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강 후약장사 주도인데 오늘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